다현아, 정말 미안해. 내가 했어? 2025년 6월 병실 복도에서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28년 전 저는 사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아들을 남해로 보냈고 저는 그 진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면접장에 앉아 있고 제 심장은 멈춰가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저는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해상 태양광 기업을 운영하는 윤가현 56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3일 오후 2시 솔라브리지 본사 13층 면접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역상생 인턴 채용 면접 5시간째 마지막 지원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박도윤입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목소리가 면접장에 울렸고 저는 손에 쥔 펜을 놓칠 뻔했어요. 목소리의 떨림, 고개 숙이는 각도,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습관까지 28년 전 남해 바닷가에서 만났던 한진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착각이겠지. 속으로 생각하며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 박도윤. 나이 27세. 주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학력 지역전문대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 해상부유식 태양광 협동조합 3년. 그리고 가족관계란에는 부 박진수 모 공란이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비서실장 서정은이 질문을 던졌고 도윤이 대답했어요. 해상 태양광 패널 점검 작업을 3년간 했습니다. 파도가 높은 날에도 안전 수칙만 지키면 문제 없었어요. 파도가 높은 날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풍랑주의보 때도 나갔습니다. 패널이 고장나면 어민분들 수입에 영향이 가니까요.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투가, 그 표정이 다시 한번 진우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면접은 20분쯤 이어졌어요. 도윤은 기술 질문에 정확히 답했고 협동조합 운영 경험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의 한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생년월일 1997년 8월 9일.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28년 전 그날의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9일 오전 9시 30분 사산통보. 수첩을 덮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은이 말했어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잘 모릅니다. 아버지께 여쭤봐도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궁금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도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정은이 채점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기술 점수는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서울 본사 배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남해 현장 쪽이 적합해 보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꼭 현장에 배치하세요. 남해 미조 협동조합으로요. 네. 하지만 대표님, 현장 인력은 이미 충분한데.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정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서류를 들고 나간 뒤 면접장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손목에 찬 심장 모니터를 내려다봤어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짚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박도윤, 1997년 8월 9일.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희미한 잉크 자국 옆에는 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다. 진우에게 알리지 말 것. 하지만 지금 그 청년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말투로, 진우의 습관으로 살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6월의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손목의 모니터가 조용히 경고음을 울렸고 저는 가방에서 응급약을 꺼내 입에 넣었어요. 쓴맛이 혀끝에서 번졌습니다. 28년 전 그날 정말 제 아이가 죽은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도윤의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정은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대표님 확인하셨어요? 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윤 지원자 말입니다. 서류에 특이사항이 있어서요. 정은이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의 이력서가 확대되어 있었어요. 주소란을 가리키며 정은이 말했습니다. 경남 남해군 미조면 동부리 238번지입니다. 협동조합 기숙사 주소예요. 부친은 박진수, 58세. 어민 출신으로 해상부유식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멤버입니다. 모친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란입니다. 호적에도 없어요. 친자 관계 확인이 안 됩니다. 정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 날짜가 이상합니다. 1997년 8월 9일 출생인데 신고는 이틀 뒤인 8월 11일에 됐어요. 출생 장소는 남해군 보건소로 되어 있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어요. 1997년 8월 9일 오전 9시 30분 사산통보. 메모 아래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산부인과. 정은 씨, 제가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1997년 당시 남해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였을까요? 정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검색 결과가 떴어요. 세 곳입니다. 군립병원 산부인과, 미래산부인과, 그리고 개인 조산원 한 곳이요. 미래산부인과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정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왜 그걸 찾으시려고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정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월의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정은이 불렀습니다. 찾았어요? 네. 하지만 이상합니다. 정은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수납 장부 스캔본이 떠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997년 8월 9일자 기록입니다. 정은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오전 9시 30분 사산 처리. 환자명 윤가현. 보호자 윤가영.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정은이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같은 날짜 오후 2시 10분 기록이었어요. 신생아 응급 이송. 미수가 남아. 이송지 남해군 보건소. 담당 Y. K. Y. K.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니셜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익숙합니다. 정은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서류 사진이 떴습니다. 이건 미래산 부인과 폐업 당시 보험 대장입니다. 결제란을 보세요. 결제란에는 Y, K라는 이니셜이 도장처럼 찍혀 있었어요. 필체가 독특했습니다. Y자의 끝이 길게 늘어지고 K자가 각지게 꺾였어요. 이 서명 패턴 어디서 본 적 있으신가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필체를 알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수없이 봤던 서명이었습니다. 윤가영.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 언니예요. 윤가영. 정은이 숨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언니 성함이 윤가영이세요? 네. 당시에 미래산 부인과 의무기록사로 일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은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사산과 신생아 이송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언니가 그 기록을 남겼죠. 그럼 박도윤이. 정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정은이 일어섰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요. 어떻게요? 박도윤을 다시 불러서 검사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정은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대표님께서 직접 남해로 가시는 겁니다. 현장 점검 명목으로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정 잡아주세요. 이번 주 안으로요. 알겠습니다. 정은이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윤가영 이사님께 연락하실 건가요? 언니. 28년 동안 저를 지켜줬다던 언니. 제가 무너질까봐 모든 걸 감당했다던 언니. 아니요. 아직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7년 8월 9일 오전 9시 30분 사산통보.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다. 진우에게 알리지 말 것. 메모 아래에 언니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대신 노트북을 열어 남해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맑음, 최고 기온 28도.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28년 전 남해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언니가 그날 무엇을 했던 걸까요? 이틀 뒤 저는 본사에서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목에 심장 모니터를 내려다봤어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했고 숨 쉬는 게 평소보다 힘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하며 난간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몸이 기울었어요. 대표님,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단단한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몸을 지탱해 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도윤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 앉으세요. 도윤이 저를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손을 흔들어 괜찮다고 표시했습니다. 손목의 모니터가 빨간 불빛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경고음이 울렸고 화면에 부정맥 감지, 즉시 병원 방문 권장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도윤이 제 손목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어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팔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저를 부축해 주차장으로 데려갔어요. 걷는 동안 제 시야가 계속 흐려졌다, 맑아졌다 반복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없었다면 넘어졌을 거예요. 차에 앉자 도윤이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손등에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바다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요. 주치의가 거기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출발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주 이러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회사 경영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은 왜 서울에 있었어요? 현장 배치는 다음 주부터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류 제출하러 왔어요. 기숙사 신청서요. 아,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대표님, 도윤이 불렀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병원까지 같이 있어도 될까요? 제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청년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왜요? 혹시 또 쓰러지실까 봐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주치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더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이 청년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어요. 도윤이 저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바로 검사실로 안내됐어요.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젤이 가슴에 발라졌고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어요. 주치의 박민준이 모니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윤 대표님, 상태가 좋지 않아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발성 심근염이 재발했어요. 지난달보다 악화됐습니다. 약으로 조절할 수 있나요? 지금은 가능하지만 고강도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박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식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식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지금 상태로 계속 악화되면 심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민준이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약을 바꿔드릴게요.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도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섰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약 처방받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도윤이 안도하는 표를 지었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택시 타고 갈게요. 대표님, 지금 상태로는 정말 괜찮아요. 고마워요, 도윤 씨.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마워요. 도윤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의 손등이 떠올랐어요. 햇볕에 그을린 자국. 바다 일을 하는 사람의 손. 진우도 그런 손이었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주치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심장이식, 대기기간, 생존율. 차가운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같은 시각, 도윤은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장기기증 의사 등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도윤이 마우스를 움직여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해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붙잡은 저 청년은 정말 제 아들일까요? 사흘 뒤 저는 남해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에 서울을 출발해 오전 10시에 미조항에 도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은 항구 입구에 있었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고 1층에는 해상 태양광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은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대표님, 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할까요? 아니요, 같이 들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솔라브리지에서 왔습니다. 정은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어요. 굳은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 본사에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수입니다. 박진수? 도윤의 아버지였어요. 현장 점검 나왔습니다.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진수가 사무실을 나와 항구로 향했어요. 저희는 뒤따라갔습니다. 걸으면서 진수가 설명했어요. 해상 부유식 패널이 300개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 발전량은 목표치 110%를 달성했어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점검합니다. 파도가 높은 날은 작업을 중단하고요. 항구에 도착했어요. 바다 위로 태양광 패널들이 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최신형 패널입니다. 지난달에 설치했어요. 진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효율이 좋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기존 패널보다 20% 높습니다. 진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현장을 돌아본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진수가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정은이 자리를 떴어요. 사무실에는 진수와 저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벽을 둘러보다가 해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해 바다 지도였습니다. 미조항 근처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7년 8월 9일 태풍 경보.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저의 돈은 언제부터 걸려 있었나요? 진수가 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래됐습니다. 28년쯤요. 1997년 8월 9일이 특별한 날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죠? 궁금해서요. 침묵이 다시 흘렀어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태풍이 왔었어요. 배들이 다 묶였죠. 어민들도 집에만 있었고요.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돌아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현장은 잘 관리되고 있네요. 박도윤 씨도 여기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들이시네요. 면접 때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수의 손이 멈췄어요. 차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도윤이를 제가 입양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만난 적이 없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입양하셨나요? 1997년 8월 11일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목의 모니터가 진동했습니다. 어디서요? 남해군 보건소요. 긴급 보호 조치였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어요. 대표님,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겁니까? 제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은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수가 되물었습니다. 1997년 8월 9일 저는 사산 통보를 받았어요. 미래산부인과에서요. 하지만 같은 날 신생아 이송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도윤 씨가 보건소에 나타났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수가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제발이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진수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창고에 뭔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수가 사무실 뒤편으로 향했어요. 저희는 따라갔습니다. 낡은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진수가 구석으로 걸어가 낡은 상자들을 치웠습니다. 그 뒤에 녹슨 철제 보관함이 있었어요. 이걸 28년 동안 보관했습니다. 진수가 보관함을 끌어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작은 종이가 한 장 있었어요. 신생아 발도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발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97년 8월 9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 거예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보관함을 더 뒤지니 익명 보호 위임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원장 친필 메모. 긴급 이송, 미수가 남아 생존.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면에 Y, K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미래산부인과 1997년 8월 9일 신생아 이송 비용 50만 원
결제 Y, K, Y, K.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제 언니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언니가 받았어요. 가연아? 언니.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1997년 8월 9일에 뭐 했어?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그날 언니가 뭘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연아, 너 지금 어디야? 남의 미조항이야. 박진수 씨 앞에 서 있어. 그리고 내 앞에는 철제 보관함이 있어. Y, K 이니셜이 찍힌 서류들이 가득한 보관함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그날 뭘 한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아이를 옮긴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옮겼다고? 내 아들을? 너한텐 사산이라고 했어. 그게 널 위한 거였어. 날 위한 거였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연아,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나중에 만나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애는 버려진 게 아니라 이동됐소. 누가 시켰는진 몰라도 살리고 싶었소. 진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보관함을 내려다봤습니다. 28년 전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제 아들은 정말 그날 바다로 간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햇빛을 타고 떠다녔어요. 철제 보관함만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은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앉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정은이 창고 입구에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보관함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하나씩 서류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신생아 발도장. 작은 발이 빨간 잉크에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1997년 8월 9일 오후 2시 20분. 무게는 2.3kg. 키는 48cm. 미숙아였어요.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태풍이 오는 날이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기가 있다고요. 제가 그때 독신이었고 배도 없었어요. 태풍 때문에 일도 못 나갔죠. 진수가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익명 보호 위임장이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서명하면 아이를 맡을 수 있다고 했죠. 조건은 하나, 친부모를 찾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미숙아라 입양 가정도 구하기 힘들다고요.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처음엔 임시로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죠. 진수가 발도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굳은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틀 동안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안 쉬어서요. 병원 갈 돈도 없었는데 보건소에서 분유랑 기저귀를 가져다 줬죠. 저는 발도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발. 제 아들의 발이었어요. 원장 메모도 있네요. 정은이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1997년 8월 9일 오후 2시 긴급 이송. 미숙아 남아 생존. 산모 상태 불안정. 가족 요청으로 사산 처리. 신생아는 남해군 보건소 이송. 담당 Y, K. 가족 요청으로 사산 처리.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그랬다는 거네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Y, K 이니셜이 찍힌 봉투였어요. 안에서 영수증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남해로 보냈어요. 가연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 애가 무너질까 봐요. Y, K, 언니의 필체였습니다. 28년 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애가 무너질까 봐. 제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지킨다고 했어요. 제가 감당 못할까 봐 아이를 숨겼다고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권리도 없었나요? 제 아들을 키울 권리도요? 목이 메었습니다. 정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대표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28년이에요. 28년 동안 제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창고가 조용해졌어요. 바깥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수가 보관함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 사진이었어요. 주먹만 한 아기가 하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태어난 지 사흘째 찍은 사진입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찍어줬어요. 진수가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담요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제 아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본 제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정은 씨, 제가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유전자 검사 준비해 주세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박진수 씨, 도윤 씨의 머리카락이나 침 샘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방에 머리빗이 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진수가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와 정은은 창고에 남았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가 살아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정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래요. 살아있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진수가 돌아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빗이에요. 머리카락이 몇 개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은이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샘플도 필요해요. 정은이 면봉을 꺼냈습니다. 제 입안을 긁어 샘플을 채취했어요. 서울 돌아가는 대로 바로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이틀이면 결과 나와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빨리 부탁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창고 문을 닫았어요. 세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어요. 박 사장님, 제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네, 대표님. 도윤 씨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도윤이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앞으로도 부탁드려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윤 씨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해 바다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은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윤가영 이사님께 연락하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검사 결과 확인하고 나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틀 뒤 정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자 일치입니다. 99.999%예요. 정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정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정은 씨.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6월의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박도윤, 제 아들. 28년 만에 돌아온 제 아들. 가슴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기쁨과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제 보관함 속 사진을 꺼내봤어요. 주먹만 한 아기. 이제는 청년이 된 제 아들. 28년 동안 제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정은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포털 뉴스 보셨어요? 정은이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기사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솔라브리지 윤가현 대표 건강 이상설, 경영 공백 우려.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주 병원 방문 사진,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질 뻔한 장면 목격담, 익명의 내부 제보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누가 흘렸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은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공문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 권한대행 논의래요. 권한대행이요? 네. 대표님 건강 문제로 경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명목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를 빼앗기는 건가? 20년을 바쳐 키운 회사를 준비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요. 이사회는 제가 직접 나가겠어요. 오후 2시 이사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양쪽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 대표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최고령 이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 출입이 잦아졌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본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셨다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심각한 건강 이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언론이 과장한 겁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진단서를 제출하면 심근염 재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식 가능성까지 기록돼 있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한 달만요. 한 달은 너무 깁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건강 증명을 못하시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최고령 이사가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손목의 모니터가 또 진동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대표님, 정은이 들어왔습니다. 박도윤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윤이가요? 네.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도윤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도윤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대표님,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가족이 없어서 알아요. 혼자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시간 있어요? 잠깐 나가고 싶어요. 지금요? 네. 바람 좀 쐬고 싶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로 갈까요? 그래요. 두 사람은 회사를 나와 차를 탔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한강이요. 둑길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지나 한강으로 향했어요. 6월의 햇빛이 강물을 비쳤습니다. 둑길에 차를 세웠어요. 두 사람은 내려서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도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네. 당신 생일이 언제죠? 1997년 8월 9일이요. 왜 그러세요?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이 제게도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제가 아이를 잃은 날이에요. 아니, 잃었다고 생각한 날이에요. 도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태어난 날 난 사산 통보를 받았어. 제가 돌아서서 도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누군가 남해로 보냈죠. 박진수 씨한테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유전자 검사했어요. 99.999% 일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아니, 도윤아, 넌 제 아들이야. 도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이 강둑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바람 소리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난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사산이라고. 그럼 누가 저를 보낸 거예요? 제 언니야. 윤가영.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나를 지킨다고. 내가 무너질까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난 그럴 권리조차 없었어. 내 아들을 키울 권리도.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8년이에요. 28년 동안 저는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니, 박진수 씨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죠? 그분은 내 아버지야. 날 낳았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야. 너를 키운 사람이 진짜 부모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나도 모르겠어. 우리 관계가 뭔지.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알아. 천천히 생각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서울 메디컬 센터를 찾았습니다. 주치의 박민준과 상담실에 앉았어요. 좌심실 보조장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필요하신 건가요?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는 분이 심근염을 앓고 계셔서요. 윤가연 대표님 말씀이신가요? 박민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 환자분이십니다.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려드리죠. 현재 윤 대표님 상태는 심각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박민준이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좌심실 보조장치는 임시 방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심장 이식이 필요해요. 제가 기증할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은 기증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나 신장, 골수 같은 건 가능하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가족이시라면 이식 대기 순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 간병도 중요하고요.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제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이사회 최후 통첩 마지막 날, 저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내일 보조장치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언니 윤가영이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언니?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연아?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했다. 뭘 했다는 거예요? 도윤이를, 내 아들을, 내가 보냈어. 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때 넌 28살이었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면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무서웠어. 내가 무너지는 게. 언니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용서해. 제발 용서해줘. 저는 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28년 동안 완벽했던 언니. 저를 지켜줬다던 언니. 하지만 그건 지킴이 아니라 통제였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연아. 언니가 했던 선택 때문에 저는 28년을 잃었어요. 제 아들과 함께할 시간을요. 제가 병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언니는 왜 제 아들을 숨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눈부셨어요. 마취 주사가 들어오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도윤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좌심실 보조장치가 제 심장에 연결됐어요. 박민준이 집도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정은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물 좀 주세요. 정은이 물컵을 입에 대줬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수술 잘 됐대요. 박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도윤 씨도 왔었어요. 수술실 밖에서 5시간 기다렸어요. 지금은요? 집에 가라고 했어요. 내일 다시 온대요. 정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알아요. 며칠 뒤 박민준이 병실로 왔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윤 대표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공여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제 아들이요. 박도윤. 검사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 공여가 이식 성공률이 높거든요. 이틀 뒤 도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어요.
최적합입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조직 적합성, 혈액형,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제가 손을 뿌리쳤어요. 왜요? 내 삶을 내게 걸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넌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이. 나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순 없어. 그럼 대표님은요? 대표님 인생은 어떡하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이미 56년을 살았어. 충분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 없이는 수술 못 하세요. 도윤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도윤아, 28년을 기다렸어요. 엄마를 이제 찾았는데 보낼 순 없어요. 도윤이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의 장기는 받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식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밤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대표님, 뇌사 공여자가 나왔어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조직 적합성도 맞아요. 내일 새벽에 수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살 수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10시간 수술이었습니다. 심장이식. 의식이 사라지기 전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진수의 얼굴, 언니의 얼굴. 모두 고마워.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제 가슴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도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대표님, 응. 제가 눈을 떴습니다. 수술 성공했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회복 병동으로 옮겼어요.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윤가영 이사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정은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언니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28년 전 제 조카를 남해로 보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동생 윤가연이 미혼모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독단이었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표님, 정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한 선택이에요. 존중해줘야죠. 며칠 뒤 언니를 만났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였어요. 심장 공여자 가족이 조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제 옆에 섰어요. 가연아. 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알아. 기다릴게.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저를 지켜야 한다는 짐에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가연아. 두 사람은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사람은 젊은 남자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을 주신 분. 제가 속으로 생각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퇴원 일주일 전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어요. 왜 그러십니까? 건강도 회복되셨는데요. 이제는 회사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가족이요. 제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존중하겠습니다. 사임이 승인됐어요. 20년을 바친 회사를 떠나는 날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8년의 거짓 위에 세운 제국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퇴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왔어요. 제가 처음 한 일은 재단을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씨앗과 바다재단, 해상재생에너지와 어민의료, 그리고 장기기증 인프라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정은이 재단 설립을 도와주었습니다. 대표님, 명칭은 이걸로 확정할까요? 씨앗과 바다? 네. 씨앗은 도윤이를 의미해요. 그리고 바다는 그 아이를 키운 남해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정은이 웃었어요. 재단 사무실은 남해 미조항에 마련했습니다. 협동조합 건물 2층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재단 실무를 맡았어요. 진수도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 확인 부탁드려요. 도윤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응, 고마워. 제가 받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대표님이라고 불렀던 도윤이 이제는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익숙해지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2025년 12월 15일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남해 미조항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민들, 협동조합 직원들, 그리고 기자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씨앗과 바다재단 이사장 윤가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올해 봄 저는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심장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살린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28년 동안 키워준 박진수 씨, 묵묵히 곁을 지켜준 비서 서정은 씨, 그리고 심장을 기증해 주신 고인과 그 가족분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이 재단은 그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해상 태양광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 이 재단은 남해뿐 아니라 전국 어촌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어요. 잘하셨어요, 대표님. 고마워, 도윤아.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죠.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제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제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이사장님도 이제 도윤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도윤이 아버지세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정은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좋아요. 세 사람은 재단 현판 앞에 섰어요. 진수가 가운데 서고 양쪽에 저와 도윤이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정은이 셔터를 눌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의 첫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확인하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 둑길을 걸었어요. 도윤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 행복해?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제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해상 태양광 패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어머니, 도윤이 불렀습니다. 응? 2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나도 그래. 28년을 잃었지만 너를 다시 찾았으니까. 제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보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진수가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차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입안에서 스며들었어요. 이사장님, 진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도윤이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아들을 28년 동안 키워주셔서요.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가족.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을 기증해 주신 분께 속으로 인사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진수의 환한 웃음, 도윤의 편안한 표정, 그리고 제 모습. 이게 가족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혈연으로 시작했지만 선택과 책임으로 이어진 관계. 28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시작해도 선택과 책임으로 단단해지는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